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샘소리가 주류 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류 기업들의 지원을 약속받는 한편 정치인들을 통해 관련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샘소리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마크 커크 10지구 연방 하원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크 의원은 당파를 초월해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내 이산가족 상봉 후원위원회 조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올해 회기 연도내 관련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Their government should fight for them and their humanitarian needs to raise this subject with North Korea so that we don't run out of time. You know, we've already run out of time with so many families. 주류 기업들의 협조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샘소리 관계자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맥린 포그사 등 시카고 일원 25개 주류 기업 대표들과 만나 향후 지속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류 사회의 관심을 모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힘을 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역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커크 의원은 또 정신대 피해보상 결의안에 되도록 많은 의원들이 서명해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most importantly that we change the school books and the history for people throughout Asia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and to know that it was wrong. 실향민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올해 안에 생사 확인 절차와 자유로운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물꼬를 트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북미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0년의 비극을 종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오는 5월 6일 부산의 허남식 시장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시카고 부산 간 자매결연의 서명식을 위해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왔던 자매결연은 이미 지난해 11월 양 도시가 조인의정서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가시화됐으며 마지막 절차인 서명식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최근 실무자 회의에서 정치와 군사를 제외한 문화와 경제, 사회 분야의 교류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이 타결됐다며 다음 달 양측 대표의 서명 교환으로 자매결연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7일 데일리 시장과 서명을 교환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한인사회에서 마련한 리셉션에 참가해 민간기업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또 다른 자매도시인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 40년 전 자매결연을 맺은 LA에 이어 미주 두 번째 자매도시를 갖게 되며 시카고는 중국의 상해와 일본의 오사카 등에 이어 부산과 26번째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동부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때 아닌 봄추위가 기상이변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3월 초만 해도 시카고 지역 낮 기온은 7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 1일에는 뉴욕시 등 동부 지역에서는 0.8인치가량의 눈이 내리면서 벚꽃이 일찍 시들고 현재까지도 아침 기온 30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113년 만에 최저 기온대를 보이면서 봄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오하이오, 네브라스카 등 중서부 지역엔 눈폭풍이 몰아쳤으며 로키 산맥 일대 콜로라도와 오리건주, 오데호 연안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눈 폭풍은 오헤어 공항을 거의 마비시키면서 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수시간씩 연발착이 이어졌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얼음덩어리가 달리던 차 위로 떨어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 때 아닌 눈으로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선보이는 영광군 농수산물 특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랜드마트 나일즈점에서 마련된 이번 특판전은 시카고 호남향후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영광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를 비롯해 젓갈류, 모시잎 송편, 김, 멸치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WTO, FTA 등으로 모든 농수산물에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직면을 보다 지방자치단체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개척에 나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이 좀 보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 매장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판전에는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군남과 염산농협 등 4개의 단위농협이 참가해 총 8곳의 한국 향토기업들의 중서부 시장 진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마트 측에서도 이번 특판전에 사용료 없이 매장을 제공해 수익금 전액이 고국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작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1회 전남 특산품전이 이틀 만에 물량이 부족할 만큼 호황을 이뤘다며 이번 특판전에는 더 많고 다양한 제품들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해 열린 집회에는 500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래를 하며 두 눈을 감은 진지한 표정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분위기가 숙연해지는가 하면 트럼펫을 불며 무대를 누비는 연주자의 모습은 락 콘서트만큼이나 흥겹습니다. 어제 액트 2007을 이름으로 열린 집회는 1907년 평양 부흥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지역과 인종을 넘어 세계 복음화를 찬양했습니다. 땅에 지금 교회가 부흥됐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찬양 사역자들로서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미션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2시간 동안 12곡을 열창한 찬양팀. 액트 2007은 미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성악가와 방송인, 목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8명의 멤버로 구성된 프로젝트 찬양팀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자리한 한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따라하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미국 생활인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아무 마음의 준비 없었지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도 모든 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액트 2007 찬양 집회는 시카고 공연을 시작으로 워싱턴, LA, 델라웨어 등 미주 14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는 동남아시아 각국 해외 선교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김주현입니다. 올해 기존 주택의 판매 가격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11일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중간값 기준으로 올해 0.7%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기존 주택의 가격 변화를 집계한 이후 연율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분석에서는 적어도 1.2%가량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신축 주택 시장이 받고 있는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올해 신축 주택 거래분이 90만 4천 채로 작년에 비해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률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주택 착공은 작년보다 18% 떨어진 147만 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의 미국 부동산 취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3월 한국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1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87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3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은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특히 $100만 이상 고가 부동산은 모두 10건으로 그중 80%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녀 유학에 실수요가 많은 데다 안전한 투자처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실수요를 위한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했으며 이어 투자 목적 부동산의 취득 한도를 지난해 5월 $100만 올해 2월 $300만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983년부터 공개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별 순위 발표는 진학을 앞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별 순위 조사에 불참을 선언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수십 개의 대학의 총장들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설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이 잡지뿐 아니라 각종 출판물들의 대학 서열 매기기에 집단 보이콧 선언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곧 전국 대학에 서한을 보내 잡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순위 발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트리니티 대학처럼 개별적으로 협조를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학 총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학 진학 정보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당국도 대학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순위 발표를 앞두고 작년 USN 월드 리포트가 발송한 설문지의 회수율은 7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워싱턴주가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시애틀 코엠TV 문혜경 기자입니다. 올림피아 주청사에서는 권찬호 시애틀 총영사와 워싱턴주 한인회 관계자 약 30여 명이 크리스틴 그레거 주지사의 1월 13일 한인의 날 제정 서명식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 상원 부의장을 겸하고 있는 신호범 의원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4월 2일 상원에 이어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다른 어느 주보다도 앞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민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데 우리는 이민 역사도 다시 되새겨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우리 동포사회를 잘 꾸려나가서 우리 주류 사회도 이바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내년 한인의 날 행사를 잘 이제 준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싱턴주가 사실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날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패스가 됐어도 주지사 서명이 필요한데 오늘 서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선포되기 때문에 참 감회가 깊고. 크리스틴 그레거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워싱턴주는 1월 13일을 공식적인 한인의 날로 제정한다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m very appreciative of Senator Shin for making sure that Washington State leads the country in recognizing a special day to celebrate the culture and the history of our Kore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So it's a very fun bill for me to sign. 한편 법안 상정을 주도했던 신호범 의원은 행사 후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모든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반도 이외에는 한국의 날이 없었습니다. 구라파나 중국이나 일본에 미국에 없었는데 다 합쳐서 이번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인의 날을 결정한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참 감개무량하죠. 워싱턴주의 1월 13일 한인의 날 제정은 앞으로 각종 기념 행사를 통해 한국의 존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오헤어 공항에서는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각 비행편의 이착륙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지연됐으며 500대 이상의 비행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 측은 최대 3인치의 눈이 쌓이면서 177대의 제설 차량이 동원됐으나 계속된 눈보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의 비행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다음 비행편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임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역자협의회가 혼돈 속 현대인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시카고 센트럴 교회의 최낙준 교수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반대로 심리적 혼돈이 가중된다고 설명한 뒤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교역자의 설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카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에너지 드링크제의 이름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4지구 에드워드 벌크 시의원은 자극적인 이름의 청량음료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없앨 수 있다며 즉각적인 판매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음료 제조 회사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마약을 뜻하는 이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박정일 교수가 집필한 아시안 성형수술 연구집에 대한 출판 기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책은 아시안들만의 특징적인 성형수술 실태와 구조에 대한 연구집으로 향후 일부 대학의 교재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이 책은 내년 2월부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4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31.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2.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0.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5.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8.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고조와 유가 상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68.34포인트 상승하면서 12,552.96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21.01포인트 올라 2,480.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8.93포인트 상승하면서 1,447.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하루 종일 비와 눈이 내리는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나타냈으며 15마일대의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낮았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리다가 자정을 기해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3일 금요일 오랜만에 맑은 날이 예상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보됐습니다. 14일 토요일은 흐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15일 일요일 역시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